지금은 현금이 목숨줄이다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돈을 꼭 움켜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돈 만원, 5만원, 10만원, 100만원, 500만원 우습게 생각되는 그 돈이 우리의 목숨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무대는 아마 폭풍 같을 것입니다. 이미 벌써 300조나 되는 역전세 전세금 때문에 이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PF가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부동산 PF로 인한 후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선제적으로 관리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의심스러운 면이 많죠. 윤석열 정부가 PF 관련한 그 재벌가 족불가들과 결탁이 되어 있다는 의심이 되게 많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항상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금융, 은행들, 정권사들, 제2금융권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나 우리 지역사회도 언제든지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철저히 조용히 지내고 무탈하게 지내는 게 더욱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2024년 올해죠.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의 얘기를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면 금리 인하를 금방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빨리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천천히 결정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나서서 앞장서서 한국의 기준금리를 낮출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2024년에 두 번, 세 번 낮춘다 해도 시중금리는 폭등할 겁니다. 2024년 5월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하고 스트레스 DSR 실행하고 이래저래 금융권들이 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하면 금리는 미친듯이 오른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5에서 한 7% 정도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기준, 변동금리 기준 금리라고 하면 2024년 하반기, 2025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는 7, 8에서 12%까지 아마 폭등할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겁니다. 2024년, 5년, 6년, 7년, 8년 계속해서 아마 부동산 관련한 경기가 많이 하락할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은 돈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원하든 달러든 엔화든 가지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요 조금만 지나면 외국 자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한국 주식시장을 엄청나게 털어먹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가격이 아니라 주가가 왕창 떨어지는 그 시점에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죠. 미국도 안 좋습니다. 미국도 다운타운 같은 데 가면 가게들이 폐쇄가 되고 난리랍니다. 왜냐? 사람들이 미친듯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약살해 가니까요. 근데 그 약살해 가도 이제 처벌을 강하게 못 받습니다. 왜? 교도소도 꽉 차가지고 수용이 안 되니까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더 지금 이제 매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 여파가 한국에는 안 오냐? 한국도 지금 오고 있죠. 한국도 지금 현재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면 답이 없죠. 30대 부부가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을 한 2억 5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출 이자를 내려고 하니까 원리금을 내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월에 150, 200을 내야 되는데 벌어들이는 돈 맞벌이해서 월 한 500 정도 벌 수 있었는데 이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원리금으로 내면 실제 수입은요 300 이하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기존에 이제 원리금으로 해서 한 80만 원, 100만 원 내던 게 이제 이자가 올라가지고 200만 원 올라가면 이제 결국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배달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주말에 알바띠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으라는 겁니다. 지금 꽤 무서운 이제 경제 충격의 상황이 이미 왔고 그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좀 더 냉정하게 움직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참 잘 살아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되고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상실감도 많고 부담이나 압박도 심할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현재 처지에서 잘 적응해야 됩니다. 잘 적응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따져봐야겠죠. 그래야 됩니다. 함부로
다른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엮일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외롭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뭘 좀 더 채워나가면 좋을지 궁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삶에 있어서 안정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조용히 잘 지낼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잘 견디고 잘 버텨야 됩니다. 개막장 사회가 지금 현재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나라가, 회사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부동산, 재건축 시장은 거의 의미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는 지역 일부 외에는 전부 엉망이 될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건 손대면 안 됩니다. 가입해라, 사인해라 이런 얘기하면요, 집에 가서 생각하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입니까? 혼자 솔깃해가지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전부 남의 돈으로 뭔가 할 수작질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나면 나 몰라라고 네가 책임지라고 얘기하고, 돈은 자기가 먹으려고 하고 책임은 남에게 전부 다 떠넘기려고 하는 게 지금의 사기꾼들의 모습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주식시장도 뭐 미국 금리 인하를 얘기하면서 불장이라면서 들어오라고 꼬드기고 있습니다. 개막장이죠. 그들은 스스로 장사를 한 놈들입니다. 돈에 관해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이 생산적인 활동인가 아니면 탐욕인가 투기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얘기, 우아한 얘기, 돈 많이 버는 얘기라고 말하면은 그런 놈들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지금 강남에서도 퇴직금을 전부 다 ELS에 넣으라고 꼬드겼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 났습니다.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사고치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문제가 생기면 약관에 다 써있다고 고객님이 사인한 거라고 아마 떠넘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기당한 이들이 이제 강남에 있는 뭐 고소득 중산층들도 무지하게 많이 당했습니다. 주식으로 당하고 2030들은 전사기 당하고 연끌에서 집사라고 얘기해서 혹해가지고 꼭 시점에 노원구 쪽에 노도강 쪽에 비싸게 3억씩 5억씩 비싸게 집을 샀던 이들이 MZ세대들입니다. 2030들. 그런 것들이 결혼할 수 있고 출산하고 다자녀를 가질 수가 있겠냐고요. 사실상 20년 30년 그 이상 금융노예로 전락해서 살 텐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청년들에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기득권들이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을 빚쟁이로 다 망가뜨려 놓고 다 망쳐놓고 이제 와가지고 청년들 당신네들에게 의지가 부족하고 진취적이지 못하다라고 청년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참 충격적인 얘기라고 안 할 수 없죠. 앞으로 아마 경제가 더 몰락하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